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9장. 가짜 거북이의 이야기. 아, 다시 만나서 정말 정말 기뻐요. 사랑스러운 오랜 친구. 공작 부인이 다정하게 앨리스의 팔에 팔을 끼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둘이 함께 터벅터벅 정원을 따라 걸어갔답니다. 앨리스는 이런 상황이 조금은 어리둥절했지만 공작 부인이 이렇게 평화롭고 기분 좋은 상태라는 게 참말로 반가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살짝 조용히 생각했죠. 어쩌면 부엌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사납고 무섭게 굴었던 건 그저 후추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앨리스는 그 순간의 얼얼하고 자극적인 공기를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던 그 후추 연기 말이죠. 만약 내가 공작 부인이 된다면 앨리스는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했답니다. 그 생각은 마치 작은 구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물론 그건 별로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공작 부인이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왠지 모르게 피곤할 것 같았거든요. 내 부엌에는 절대로 후추 같은 건 두지 않을 거야. 아니, 한 알도. 수프는 후추가 없어도 충분히 훌륭하고 맛있으니까. 오히려 후추가 없어야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마 사람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건 언제나 이 후추였을 거야. 앨리스는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이 기발한 법칙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발견한 듯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생각으로 이어갔죠. 그리고 신맛이 나게 해서 사람들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식초이고, 쓴맛이 나게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캐모마일일 거야. 그렇다면 보리사탕 같은 건 아이들을 상냥하고 달콤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인색하고 불친절하게 굴지는 않을 텐데, 모두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텐데. 이때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러다 자기 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답니다. 온몸이 움찔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내 사랑. 그래서 말을 잊어버린 거지? 그 일의 교훈이 뭔지는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곧 떠오를 거야. 모든 일에는 교훈이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 어쩌면 교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에 다 교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앨리스가 조심조심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챗, 얘야. 공작 부인이 그렇게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꾸짖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교훈이 있단다. 다만 그걸 잘 찾아내야 할 뿐이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말을 하면서 앨리스에게 더 바짝 다가붙었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앨리스는 숨쉬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였어요. 앨리스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좀 답답하게 느껴졌죠. 첫째로 공작 부인은 너무너무 못생겼고 그 얼굴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째로 공작 부인의 키가 딱 앨리스의 어깨에 자기 턱을 올려놓기 좋은 정도였는데 그 턱이 너무 뾰족해서 자꾸만 앨리스의 어깨를 콕콕 찔러댔답니다. 영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무례하게 굴고 싶지는 않아서 앨리스는 가능한 한 참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게임이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어진 것 같달까요? 앨리스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내 말이 맞다. 공작 부인이 대답했어요. 그녀는 앨리스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 일의 교훈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건 바로 사랑이란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누군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건 각자 자기 일에 신경 쓰고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앨리스가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아, 그래. 그 말도 같은 뜻이지. 결국 본질은 같다는 뜻이야. 공작 부인은 앨리스의 어깨에 뾰족한 턱을 다시 한번 콕 찌르면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일의 교훈은 뜻을 챙기면 소리는 저절로 챙겨진다란다. 중요한 것은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라는 뜻이지. 정말 뭐든지 교훈을 찾아내길 좋아하는구나. 어떤 말에도 다 교훈을 붙이는군. 앨리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공작 부인의 이런 습관이 조금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뒤 공작 부인이 다시 말했어요.
내가 왜 내 허리에 팔을 두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니? 보통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 말이야. 그건 말이야. 내 플라밍고의 성격이 조금 의심스러워서란다. 혹시라도 공격적으로 나올까봐 염려하는 거지. 한번 시험해볼까? 정말로 위험한지 아닌지. 만약 물면 어떡하죠? 플라밍고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기라도 하면 아프잖아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실험을 하는 건 전혀 내키지 않았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지. 내 말이 틀리지 않아. 공작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플라밍고도 겨자처럼 다 물지. 매운 겨자처럼 톡 쏘는 성격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의 교훈은 같은 깃털을 가진 새끼리 모인다란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지. 하지만 겨자는 새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겨자는 식물인데요. 앨리스가 말했다. 언제나처럼 옳구나. 정말이지 내 말은 틀린 적이 없어. 공작 부인이 말했어요. 넌 참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하는구나. 헷갈림 없이. 광물일 거예요, 아마. 돌멩이처럼 딱딱한 광물이요. 앨리스가 말했답니다. 그녀는 겨자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물론이지. 내 말이 맞다. 공작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앨리스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앨리스의 모든 말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듯 했어요. 이 근처에 아주 큰 겨자 광산이 있단다. 어마어마한 양의 겨자가 묻혀 있는 곳이지. 그리고 그 일의 교훈은 내 것이 많을수록 내 것은 적어진다란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지. 아, 알겠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앨리스가 갑자기 크게 외쳤어요. 사실 그녀는 방금 그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던 거죠. 채소예요. 겨자는 채소라고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채소예요. 전적으로 동의해. 내 말이 딱 맞아. 공작 부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의 교훈은 보이는 대로 되라란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던 그 무엇이 실제 내가 아니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뜻이야.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내 자신을 믿으라는 뜻이지. 그건 글로 써주신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는 그 복잡한 문장을 다 따라가기 어렵네요. 워낙 길고 어려워서요. 앨리스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단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알면 놀랄걸. 공작 부인이 즐거운 어조로 말했죠.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그 이상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앨리스가 말했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긴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수고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내겐 수고가 아니니까. 공작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모두 너에게 주는 귀한 선물로 여겨라. 좀 싼 선물이군. 솔직히 별로 탐탁지 않아.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생일 선물이 그런 식이라면 정말 큰일이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답니다. 겉으로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또 생각 중이구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꼴똘히하고 있니? 공작 부인이 뾰족한 턱으로 앨리스를 다시 한번 콕 찔렀어요. 조금 아팠답니다. 생각할 권리는 있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앨리스가 날카롭게 말했죠. 이제는 조금 짜증이 났거든요. 계속 찔러대는 턱과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건 마치 돼지가 날 권리가 있는 것만큼이겠지. 돼지가 날 수 없듯이 너도 그렇게 생각할 권리는 없어. 공작 부인이 그렇게 말하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앨리스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죠.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팔에 끼어 있던 팔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무서운 냉기가 스치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가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자 그들 앞에는 팔짱을 낀 채 천둥 같은 얼굴로 잔뜩 찡그린 여왕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무서웠답니다. 좋은 날이네요, 폐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작 부인이 아주 낮고 약한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경고는 했소.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여왕이 발을 쿵 하고 크게 구르며 외쳤어요. 그 소리에 땅이 울리는 것 같았죠. 지금 당장 내 몸이 가든 내 머리가 가든 둘 중 하나는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할 거요. 어서 선택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공작 부인은 두말 없이 선택했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마법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자.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여왕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천천히 여왕을 따라 크로케 경기장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따라갔죠. 다른 손님들은 여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늘진 곳에서 잠시 쉬고 있었죠. 아마 여왕의 무서운 시선이 없는 동안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왕이 다시 나타나자 모두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듯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여왕은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목이 날아갈 거야. 그러니 군말 말고 제자리에 서도록 하고 싸늘하게 말했답니다. 게임 내내 여왕은 다른 선수들과 끊임없이 싸우거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기장에 울려 퍼졌죠. 저 남자의 머리를 쳐라. 당장. 혹은 그 여자의 머리를 쳐라. 지체하지 말고. 그녀는 사형 명령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녀가 사형을 명한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잡혀갔어요. 마치 죄인처럼 끌려갔죠. 병사들은 그 일을 하느라 아치 역할을 멈춰야 했기 때문에 반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기장에는 아치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거의 모든 병사들이 죄수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왕과 여왕, 그리고 앨리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체포되어 이제 처형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마침내 여왕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어요. 그녀는 흥분과 분노로 숨이 가빴죠. 그리고 앨리스에게 묻듯 말했어요. 어이 너, 가짜 거북이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저는 가짜 거북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앨리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짜 거북이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가짜 거북이 수프를 만드는 데스이는 그 녀석이지.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여왕이 설명하듯이 말했어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앨리스가 다시 말했다. 그럼 가자. 내가 너를 그 녀석에게 데려다 주마. 여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서두르는 듯 했어요. 그 녀석이 너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거야.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 앨리스는 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걸 들었어요. 아주 작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죠. 모두 사면하노라. 내가 모든 죄수들을 용서할지어다. 앨리스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여왕이 내린 수많은 처형 명령 때문에 그녀의 기분은 내내 무겁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였죠. 한숨 돌리는 듯 했어요. 그들은 곧 햇볕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리폰을 발견했어요. 그리폰은 거대한 몸집으로 코를 골고 있었죠. 일어나, 게으른 녀석.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가씨를 가짜 거북이에게 데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해라. 어서 빨리 움직여. 나는 명령한 처형들이 잘 진행되는지 보러 가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떠나버렸어요. 여왕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앨리스는 그리폰의 생김새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사나운 여왕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 생물을 따라가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폰은 적어도 앨리스의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리폰이 깨어나 움직일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답니다. 그리폰은 몸을 벌떡 일으켜 두툼한 눈꺼풀을 비비더니 여왕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여왕의 그림자까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런 다음 낄낄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재밌군. 정말이지 재미있는 여자야. 뭐가요? 무엇이 그리 재미있나요? 앨리스가 물었답니다. 그리폰의 말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 여자 말이야. 여왕 말이야. 그리폰이 말했어요. 그는 턱을 쓱쓱 문질렀죠. 다 자기 상상일 뿐이야. 허상일 뿐이지. 아무도 실제로는 처형되지 않아. 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자, 가자.
여기서는 다들 가자. 라고만 하네. 모두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군. 앨리스는 천천히 그리폰의 뒤를 따라가며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명령만 받는 건 처음이야. 마치 내가 아무 의지가 없는 인형이 된 것 같아.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바위턱에 쓸쓸히 앉아있는 가짜 거북이를 보았어요. 그는 마치 온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죠. 그는 마치 가슴이 미어질 듯 길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처량했어요. 앨리스는 그를 깊이 불쌍하게 여겼답니다. 그의 슬픔이 앨리스의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앨리스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다 자기 상상일 뿐이야. 저 녀석의 상상 속에서만 슬픈 거지. 그리폰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심함이 묻어 있었죠. 아무 슬픔도 없어. 그저 연기일 뿐이지. 자,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들은 가짜 거북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눈은 커다란 눈물방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이 아가씨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단다. 어서 이야기를 해주렴. 그리폰이 말했답니다. 그는 가짜 거북이에게 명령하듯이 말했어요. 말해주마. 너희에게 내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줄 터이니. 가짜 거북이가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죠. 둘 다 앉아라. 편안하게 앉아. 내가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들은 조용히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정적만이 흘렀답니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끝낼 수도 없잖아. 도대체 언제 시작하려는 걸까? 그녀는 참을성 있게, 하지만 조금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가짜 거북이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답니다. 그 한숨은 너무나도 깊어서 앨리스의 마음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어요. 한때 나는 진짜 거북이였지. 아주 평범한 진짜 거북이였다네. 그 말 뒤에는 아주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리폰은 가끔 흐흑 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고 가짜 거북이는 계속 흐느꼈답니다. 그의 흐느낌은 앨리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앨리스는 거의 일어나서 흥미로운 이야기 고마워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뻔했지만 더 들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얌전히 앉아 있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이야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짜 거북이는 마침내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조금은 차분해졌죠. 우리가 어렸을 땐 바다 밑 학교에 다녔지. 아주 특별한 학교였어. 선생님은 늙은 거북이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토토스라고 불렀어.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 거북이가 아니라면서 왜 토토스라고 불렀어요? 진짜 거북이가 아니었는데도요? 앨리스가 물었답니다. 그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가짜 거북이가 성난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둔하구나. 그런 간단한 이유도 모르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죠. 그런 단순한 질문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그리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앨리스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둘은 말없이 앨리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앨리스는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었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마침내 그리폰이 말했다. 정적을 깨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계속해, 늙은 친구. 하루 종일 걸릴 셈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가짜 거북이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바다에서 학교를 다녔지. 아주 즐거운 시절이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전 안 믿는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전혀요. 앨리스가 급하게 끼어들었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했잖아. 내가 안 믿는다고 했어. 가짜 거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입 다물어.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리폰이 앨리스에게 소리쳤죠. 그의 목소리는 꽤나 위협적이었어요. 가짜 거북이는 그제야 계속했다. 우린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아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이었지. 사실 매일 학교에 갔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주간 학교에 다녔어요.
저도 매일 학교에 갔는걸요. 앨리스가 말했죠. 그렇게까지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특별 과목도 있었나? 혹시 특별한 수업 같은 것도 들었니? 가짜 거북이가 약간 불안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네, 불어와 음악이요. 아주 즐거운 수업이었어요. 세탁은? 세탁 수업은 있었니? 당연히 아니죠. 세탁은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인데요. 앨리스가 분개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세탁이 학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죠. 그럼 좋은 학교는 아니었네.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없다니. 가짜 거북이가 안도하듯 말했죠. 마치 앨리스의 학교가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 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불어, 음악, 세탁 추가 과목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었거든. 세탁은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어. 바다 밑에서 살았는데 세탁이 왜 필요했나요? 물속인데 옷이 더러워질 리 없잖아요? 앨리스가 물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배울 형편이 안 됐거든.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지. 가짜 거북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그의 한숨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기본 과정만 들었지. 세탁 같은 추가 과목은 들을 수 없었어. 그게 뭐였어요? 기본 과정에서는 뭘 배웠는데요? 먼저 휘감기기와 비틀기였지.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어. 가짜 거북이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은 산수의 여러 가지 야망, 혼란, 추악화, 비웃음이었어. 아주 흥미로운 산수 과목들이었지. 추악화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그게 대체 뭐예요? 어떤 의미죠? 앨리스가 말했죠. 그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폰이 두 발을 번쩍 들며 놀랐어요. 그의 놀라움은 꽤나 과장된 듯 보였죠. 뭐라고? 못 들어봤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아름답게 만들다를 안다면 추하게 만들다도 당연히 알아야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본도 모른단 말이야? 그건 뭔가를 더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요. 앨리스가 조심스레 아주 천천히 말했답니다. 혹시라도 틀릴까 봐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추하게 만들다는 그 반대지. 못생기게 만드는 거란 뜻이야. 그리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모른다면 정말이지 어리석은 거야.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지. 앨리스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더 물어봤자 그리폰에게 혼만 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서 가짜 거북이에게 다시 물었죠. 그 밖에 또 배운 게 있었나요? 산수 말고 다른 과목은요? 있었지. 당연히 있었어. 가짜 거북이가 지느러미로 과목을 하나하나 세며 말했어요. 그의 지느러미는 마치 손가락처럼 움직였죠. 신비학 고대와 현대 모두, 그리고 해양학, 바다의 모든 것에 대해 배웠어. 또 그리기 수업도 있었어.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었지. 그리기 선생님은 늙은 붕장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리기, 느리기, 코일 속에서 졸기를 가르쳤지.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어. 그건 어떤 거예요? 코일 속에서 졸기라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앨리스가 물었답니다. 그녀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내가 직접 보여줄 순 없어. 이제는 너무 뻣뻣하거든. 몸이 굳어서 잘 안 움직여. 가짜 거북이가 말했다. 그리고 그리폰은 배우지도 않았어. 그 기술과는 거리가 멀지. 시간이 없었거든. 나는 다른 공부를 하느라 바빴지. 그리폰이 말했답니다. 난 고전 과목을 들었지. 아주 엄격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늙은 개였어. 그분 수업은 안 들었어. 나는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지. 가짜 거북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한숨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웃음과 슬픔을 가르쳤다더군.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지. 맞아, 맞아. 정말이지 그랬지. 그리폰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한숨은 가짜 거북이의 한숨과 겹쳐졌어요. 그리고 둘 다 얼굴을 발에 묻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혹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어요. 앨리스는 급히 화제를 바꿨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했어요? 매일매일요? 첫날은 10시간, 다음 날은 9시간, 그 다음은 8시간 그렇게 점점 줄어들었지. 참 이상한 방식이네요. 그렇게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라니. 앨리스가 놀랐답니다. 그녀는 그런 시간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슬레선즈이라고 부르는 거야.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레선즈. 그리폰이 말했어요. 그는 앨리스가 알아듣지 못할 말장난을 하는 듯 했어요. 그건 앨리스에게 아주 새로운 생각이었답니다. 그녀는 그 말장난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11째 날은 쉬는 날이었겠네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되는 날이었겠어요? 물론이지. 당연히 쉬는 날이었어. 가짜 거북이가 말했다. 그럼 12째 날은요? 12째 날에도 쉬었나요? 아니면 다시 공부를 시작했나요? 앨리스가 이어서 물었죠. 그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공부 이야기는 그만하자. 더 이상은 재미가 없어. 그리폰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놀이 이야기를 해줘라. 가짜 거북이, 내가 했던 재미있는 놀이들에 대해 말해줘.